안녕하십니까. 쉬운 진로진 학스토리 이근열입니다. 제가 올린 강의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보신 강의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부 교과 중에서 좀 변수가 있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즉 교과 플러스 서류 전형을 좀 비교 분석해서 좀 유사 대학들이고 하기 때문에 세 개 대학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 과목을 이제 정성평가하는 대학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연도별로 보시면 2022학년도부터 쭉 변화를 해왔는데, 올해 그동안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교과를 20% 반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10%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명목상 반영 비율과 실질 반영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서류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류 관리를 해야 된다. 또는 내신만 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 점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국대, 건국대, 경희대 이 세 개 대학을 좀 비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참고를 해야 돼요. 지역 균형이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세개 학기 이상의 이제 교과 성적, 세개 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을 요구하고 인재상 1에서 4 중 하나에 부합하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은 여전히 독서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외 활동을 한 학생들이 지원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의학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외국어 능력이겠죠. 제2 외국어도 충분히 선택해서 공부를 했고 세계 문제에 대해서 뭐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평화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학생. 그리고 결국은 리더십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리더십 활동은 이제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반장, 부반장 다 포함되겠죠. 결국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공동체 의식을 평가하는 거하고 이제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인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거 보면 이제 과고나 영재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사고 이런 아이들도 많이 선호한다. 그래서 주제 탐구가 중요하다. 과제 연구, 그죠? 학술과 연구가 탐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학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부합한다면 지원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세계 대학을 비교해 보시면 형식적으로는 교과가 7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가 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동등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700점 만점, 300점 만점 해서 1000점 만점으로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하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경희대는 이 두 개 합 5라는 이제 수능 체제가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2합 5와 2합 6의 수능 체제 학력 기준 충족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2합 4 정도, 최소한 그 정도 나와야 2합 5를 맞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더더욱이나 과학으로 맞춘다 그러면 과학 평균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고, 학교장 추천, 이 세 개가 다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한이 없죠. 하지만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는 고교별로 8명, 만약에 이제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경쟁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과 반영 방식인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요거는 이제 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급이 나오지 않고 A, B, C로 나오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반영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이나 자연 같은 경우 국수형 과사를 다 본다. 그리고 한국사 포함해서 80%를 보고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한 과목 중에 상위 3과목을 20% 반영을 한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A가 100점이고요. 그 다음 B가 80점, 20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 차이가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건국대 같은 경우도 국수, 영, 과사, 한국사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을 그냥 정성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목을 이수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업 능력 같은 경우는 이수자를 대비해서 평균 점수 그다음에 그 평균 점수에서 이 친구가 받은 점수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고려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동국대 같은 경우는 문과는 사회, 그 다음에 이과는 과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인데
여기 보시면 동국대 성적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동국대는 왜냐하면 석차 등급이 있는 것 중에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이제 1등급대가 나와요. 그래서 1등급은 이제 10점, 2등급을 받더라도 0.0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등급 때까지도 이렇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아마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내신 반영 비율을 이렇게 조정을 한 듯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영역의 이제 반영인데 경희대는 이제 세특이죠. 교과 성적 플러스 세특 이렇게 본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결이 10% 있고 봉사가 10% 있는데 이건 내신 성적과 같이 이제 그 출결 봉사를 보는 거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출결을 보기는 보지만 이건 정성평가로 해서 이제 출결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는 세특만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국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출결 행특까지 다 본다. 그래서 거의 학생부 종합 전형 형태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희대 예시를 들어서 교과 종합 평가를 이렇게 보시면 지역 균형에서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는데 입학사정관 2명이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점수를 많이 주고 한 사람은 점수를 좀 적게 줬을 경우, 즉 점수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세계 대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 이런 식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 방법을 보시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50%고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과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진로 역량에서 전공 탐색 활동과 경험이 있지만 교과에서는 그 부분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어쨌든 공동체 의식에 관계되는 부분은 서류에 다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뭐 그거는 평가를 안 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성적의 추이를 보는 거잖아요.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학생인지 아니면 점점 성적이 하락하는 학생인지 그것처럼 학업 발전 정도를 교과 전형에서도 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뭐 의지와 노력이 있고 지적 호기심, 탐구심 이거는 종합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통해서 탐구 활동들을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관련 과목 선택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상위권 대학은 다 1등급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특정 과목에 대해서 모든 과목을 다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2등급대 정도의 대학들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뭐 여기 대학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국수세단 이런 라인으로 내려오면 거기 있는 대학들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등급을 더 많이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입니다. 자, 건국대는 이제 종합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이제 학업 성취, 학업 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종합에서 탐구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에서는 탐구력은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어쨌든 평가 항목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동동하고요. 성취도 동동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진로 탐색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점이 나와 있는데 학업 역량이 당연히 이제 50이고요. 50이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 이제 30이고 그 다음에 인성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인성이 이제 2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점 50인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기본 점수가 있으니까 20점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입결을 제가 이제 2024학년도 입결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학과를 중심으로 봤는데, 이 세계 대학을 보면 국어국문학과 어문계열 쪽을 보니까 1.6에서 1.8 정도, 이건 70% 컷이거든요. 평균과 70% 컷이고 50% 컷과 70% 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국대는 국어국문학과와 문창과인데
평균 10과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 과목을 봤을 때 2.0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뭐 동국대 문창과는 또 유명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최저를 보시면 마찬가지 최저도 1.0 나오고, 웬만하면 1.0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최저가 2.27까지 나온다. 전 과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경영 경제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컷이 1.82, 1.96, 1.87, 2.04. 즉, 건대가 경희대보다 살짝 좀 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경희대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이 살짝 좀 낮게 나오잖아요. 그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점을 봤을 때 여기는 2.27,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경영학과는 4.0까지도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4.0은 그냥 일반고는 아니겠죠, 그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수학과하고 물리학과, 순수 학부, 자연계열 쪽에서 보면 1.63, 1.71, 2점대로 이제 넘어가고요. 2점대 초, 그 다음에 여기도 2.3, 2.5. 그래서 등급 차이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가 이렇게 조금씩 0. 몇 점씩 차이가 난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기계공학과 1.88, 여기는 기계항공공학부, 그 다음에 2.0, 여기는 기계 로봇 에너지공학부, 그래서 2.17, 2.59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전자공학과에서 1.78 정도가 나오지만, 여기는 전기세 전자거든요. 그래서 1.89 정도 나오고, 평균 2.06에서 2.52 정도까지 최저가 형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좀 또 의미있게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컴퓨터 공학과죠. 그죠? 컴공 같은 경우는 1.59에서 1.7. 그 다음에 여기는 1.64에서 1.75. 다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여기는 이제 컴퓨터 AI 학부라고 되어 있는데, 학과가 아니라 학부죠. 학부로 되어 있고 2.0에서 2.36. 결국 동국대는 이제 아무래도 전 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 등급이 한 2점대 초반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는 생명 쪽 분야가 여기 뭐 식품 생명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생명과학과도 있잖아요. 여기는 유전생명공학과 높게나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생명공학과 좀 높게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의생명공학과 1.17에서 1.93. 요즘 아이들이 웬만하면 또 생명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생명이 좀 높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우선 이제 교과 서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입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입결만 참고로 해서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 등급을 보고 입시 결과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이 있는가를 보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균 성적이나 아니면 50% 컷이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고교 실적들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 평가 항목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는 수능 체제가 있을 경우와 그 다음에 교과 평가 방법의 차이. 그래서 경희대처럼 수능 체제가 있거나 아니면 동국대처럼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은 차이가 난다 하는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고교 입시 결과 서류를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내성적대 학생이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를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학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좀 좋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뭐 처음으로 좀 댓글 이야기를 하는데요. 댓글에 만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고요. 뭐 좋아요, 구독은 다음 강의를 만드는데 또 힘이 됩니다. 어쨌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